네,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직무에 따른 자소서 작성법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자, 취업 전문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세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스페셜하게 돋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블로그를 보면은 인포그래픽을 통한 자기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활용해서 좀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그 주제로 특집 한번 마련해 볼까요? 아, 네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니다. 류정석 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쓰실 때요, 제발 회사 소개서 쓰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또 의미 있는 이야기 그래요.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직무를 주력해서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의 주제는요. 생산관리 직무를 지원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네.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기업에서 생산관리의 중요성, 대표님 어느 정도인가요? 만일 그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공급단하고 수요단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수요단에서는 영업 마케팅이 거의 메인이라고 본다면은 공급단에서 전체적인 공급부터, 그러니까 생산부터 공급, 그러니까 최종 고객에게 도착까지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관리하는 정말 공급단에서 핵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직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실예로 오리온 초코파이 생산 과정에서 공정에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 연 수억 원 정도의 이 본드 절감 효과를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만큼 생산 관리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자격 조건도 사람을 뽑을 때 자격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은 이런 원가 절감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공정 제공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적인 역량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즉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팔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에 대한 이해를 갖추려면은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적인 감각이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이런 공정 제공의 흐름의 현장을 내가 판단을 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리더적인 역량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산관리 자기소개서를 쓰려면은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강조를 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원가 절감은 나는 상당히 잘할 수 있는 통계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 제공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리더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여줘야겠죠.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제가 근무를 했을 때 마케터였지만은 공장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진짜 현장 그 점퍼를 입고 진짜 리모컨 잡으면서 그 작업을 직접 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나 마케터인데 했었는데 그 공장에서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흐름을 보니까 각 그 파트에 조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생산관리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업부에서 우리 고객사가 100개의 물품을 요청이 들어왔다. 그 부분을 생산관리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네. 전달을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생산관리자가 우리 이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스케줄을 짜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네. 조 반장들이 이제 그 부분을 움직이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업 계획에서 수립을 해서 전달을 했지만 시시각각 일부분이 달라지거든요. 100개가 20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을 이제 가늠을 해서 우리 제품이 이때는 줄여야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정확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산 관리에서 중요한 임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생산관리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붙은 사람의 자소서를 공개를 예. 하고 합격 비결을 한번 짚어보죠. 예, 어떤 네. 이유 때문에 이 생산관리 직무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 좀 낱낱이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현대모비스였고 직무는 역시나 생산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지원 직무 동기 및 노력 경험 이렇게 주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주제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지원 직무 동기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언급한 게
자기가 직무 선택은 생산 관리다. 그래서 내가 생산 관리를 지원한 동기는 이렇다라고 첫 번째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원 동기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전공 지식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습득을 하고 내가 생산 운영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의 부분 단락이 두 번째로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LED 제조 회사에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장 경험을 통한 본인이 볼 수 있는 안목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인이 이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서 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 대한 그런 노력 경험을 쭉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좀 단순하게 좀 지루하고 보이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이공계는 이래야 합니다. 이공계. 예. 물론 그래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을 예.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요. 네. 이공계 네. 친구들은 아무래도 배워왔던 경험, 그 전공 지식이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단락을 보시면 경험에는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점을 좀 수정하면 좋을까요? 그 마지막 부분에 네. 통계적인 기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내가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어필을 조금 더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Q&A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생산관리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의 질문만 모아봤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두 분께 보내온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생산관리 직무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생산기술과 생산관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류정석 대표님께 좀 예.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지난 직무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다르죠. 네, 생산 기술은 이제 이공계 친구들, 예를 들어서 화공과라든지 기계과라든지 전기 전자공학과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가서 이제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즉 생산 기술이라는 부분은 그 생산 라인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가동시키고 또 노후된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하는 부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 반면에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이라면 실제 설비라든지 생산 기술을 그 사람들도 어떤 직접 수리를 하고 고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외주 인력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외주 인력들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생산 관리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박소연 대표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4M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맨, 사람, 그다음에 머터리얼, 자재, 네. 그다음에 메인트런스, 설비, 그다음에 메소드, 생산 방법. 이 네 가지가 잘 그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야만 회사가 이윤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양산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4M에 대한 스케줄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사한 직무가 품질이라고 있습니다. 품질이라는 부분은 제품의 원부자재에 대한 그 구매서부터 그리고 개발 그리고 조립 생산 그리고 물류 그리고 그다음에 유통 단계까지 전반적인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증을 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품질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들하고 쉽게 타협하지 않는, 즉 룰과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 특히 생산 관리하고 품질 관리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빨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본인의 경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관리와 생산기술 그리고 품질관리 직무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합격 사례를 보니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과 경청을 언급했는데요. 왜 원활한 대인관계가 중요한가요? 생산관리 직무에 이런 질문이 또 와 있네요. 예. 네. 앞서 그 유정석 대표님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왜 필요한지는 이제 와닿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원활한 대인관계는 즉 말씀드리자면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업. 네, 이런 자기 혼자의 직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산관리는 이런 리더적인 역량을 하면서 일단 잘 듣고 판단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도 이런 본인이 학교 생활이나 전공 지식을 습득하면서 원활한 대인관계 경청 부분을 이제 전달을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도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모비스는 지원 동기를 묻는
보는 것에서 보면 직무 지원 동기만 쓴 듯한데 직무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기업 지원 동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네. 쓰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제가 아까 그 확실한 주제를 이제 파악을 해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기서 현대모비스는 지원 직무에 대한 동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직무만 쓰셔도 됩니다. 네. 근데 보통 다른 기업의 지원 동기라고 언급했을 때는 직무 기업을 모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직무 기업 명확하게. 모두. 예.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산관리 직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기업의 지원 동기 연결 고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와 있네요. 기업의 지원 동기와 네. 생산관리 직무 연결. 그렇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생산 관리를 예. 왜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그렇죠, 기아자동차에서 그렇죠. 하려고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생산관리 직무라도 왜 이 회사에서 하려고 하느냐를 찾으려면 기업을 분석하셔야겠죠. 실제 그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기업의 생산 및 설비의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각 그 공장 라인별로 생산 가동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의 가용량, 캐파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분기 동안에 몇 프로 정도를 그 각 공장에서 가동해서 생산을 했다. 이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80% 이상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A-1 라인 자체가 아니면 어떤 사업장이 가동률이 60 몇 프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인도 원인을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걸 참조해서 뭐 무조건 좋은 회사라서 가동률이 높은 회사라서 왔다 하기보다는 가동률을 이 회사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라인 자체의 가동률이 낮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동률을 올리고자 전반적인 포엠 관리를 명확하게 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게 실제 좀 많이 제대로 네. 좋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공채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안 쓰고 이제 술 드시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당장 뭐부터 시작해라라고 끝으로 예. 한 말씀씩 조언해 주실까요? 네. 네, 뭐 제가 늘 언급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는 이 자기소개만큼은 제대로 작성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자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 자기 분석. 네, 자기가 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다른 사람한테도 여쭤보세요. 본인이 생각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물어가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점이 중요하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대표님은 어떤 거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술은 계속 드세요. 술 좋아하시면 술 드시고요. 예. 술 드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자소서 항목들을 과거 항목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막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항목이 질문한 요지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요지에 맞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뭐 구글링이라든지 어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에는요, 생산관리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클리닉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소서 클리닉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자소서 신청자라고 쓰시고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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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